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현대차 그룹 UAM 넘어서 RAM까지 개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심항공교통보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지역 간 항공교통인 RAM 기체를 처음 공개를 하였습니다. 자, 프로젝트 N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외부에 공개를 처음으로 했고, 서울 내에서 이동이나 그 다음에 인체국제공항이나 서울 사이의 운항을 목표로 개발이 되는 UAM과 다르게 RAM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광주처럼 지역 거점을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상용화 시점은 UAM이 되고 난 후 2년 뒤로 지금 가정을 좀 잡고 있고요. 2030년 이후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UAM이 개발되고 난 후 정말 빠른 시기에 상용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올해 1월에는 UAM 사업부를 AAM 본부로 격상을 했다고 하고요. 도심 내 운송을 비롯한 지역 간 운송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배터리에 수소연료 전지를 혼합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배터리보다 가벼운 수소 탱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비행 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대형 트럭 분야에서도 수소차가 먼저 상용화가 된 부분도 이런 이유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소차는 뭐 사실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예외 드린다면 니콜라라는 기업이 사기 논란이 있었고 일부 사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차량을 잘 인도하고 있고, 여기 이제 차량만 파는 것이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 수소 생태계에도 관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환율도 높고 지금 사실 다른 뭐 해외 주식에도 투자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니콜라는 좀 잘 보시다가 주가가 항상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낮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단 테슬라보다는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서 니콜라가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비안도 있고 뭐 GM, 포드 뭐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만은 그 회사들의 주가를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 수도 있고, 혹은 금액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니콜라는 지금 제가 어제 확인한 건 $7 정도 되더라고요. $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또 이어서 가면 세계 최초 수소 전기 트럭 양상 체제를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 프로젝트 N도 수소 연료 전지와 배터리를 동시에 이용해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대차에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개발을 멈추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실 멈추겠다가 아니라 일부 좀 뭐랄까요,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된다 라고 좀 발표를 다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이제 발표 안 좋은 기사 때문에 주가들이 굉장히 좀 하락을 많이 했고 수소 섹터 자체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과 어쩔 수 없이 UAM보다는 RAM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본다면 그럼 수소가 점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를 따로 볼 게 아니라 전기차도 필요하고 수소차도 필요한 겁니다. 전기차도 위험하고 수소차도 위험합니다. 수소차는 뭐 터진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터지는 그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실생활에서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고, 전기차는 오히려 전소되면 또 시스템적으로 차단이 되면서 문이 다 닫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소가 될 때까지 불이 안 멈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어요, 현재. 양쪽 차가 다 문제가 있어요. 뭐 내연기관차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선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그 시야를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2월 가망 인증 기준을 통과해서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 전지 항공기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 N이라는 것 자체가 기체 개발과 시뮬레이션 비행은 물론이고 기체의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말로 그냥 뭐 이것을 운전하는 사람이 없이 자율주행 기술만으로도 운행을 하고 배달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트럭 기사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이 트럭으로 엄청난 거리를 자꾸 이제 매크로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는 일들은 좀 없어지고, 약간 항공처럼 이 드론 무인 드론기로 이 지역 간 거점을 이동을 한 다음 거기서 바로 짐을 실어서 각 소비자들에게 배송을 해주는, 혹은 거기서 다시 한번 도심항공교통기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다시 한번 그 라스트 스마일 배송을 할 수 있게끔 각 이제 충전소에 또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택배 보관소에 내려놓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충전소로 와서 충전을 하면서 택배물을 찾아가고, 요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또 그렇게 보이고, 또 그 충전소로 가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충전소만 이렇게 따닥따닥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휴게소처럼
굉장히 많은 뭐 놀이기구라든가 뭐 VR 시스템,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전기차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소비도 하고 뭐 단 10분, 20분 있더라도 아이들이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 마트처럼 아이들이 같이 가고 싶은 거죠. 가서 아빠가 한 10분, 20분 전기차 충전할 때 뭐 부모님들은 잠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씩 하고 아이들은 뭐 VR 기계에 가서 체험을 한다든가 뭐 잠깐 뭐 오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그 시스템 안에서 체험을 단기간에 한 5분 10분 정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돌아오는 거죠. 예, 돌아와서 충전 끝나고 택배나 이런 거 다 찾아서 집을 같이 가는 거죠. 네, 요런 상황을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사실 나중에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거기 이제 입점하는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될 것 같다라는 걸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정말 큰 그림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단기적으로 일봉, 주봉만 볼 게 아니라 주봉과 월봉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사업적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가 뭐 실패를 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을 좀 하셔서 확인을 좀 하시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연이어서 차트가 좀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런 기세들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대차 일봉입니다. 자, 18만 9,500원까지 네, 결국에는 올라왔습니다. 결국엔 올라왔고 이제 실적 때문에 올라갔었던 이 전고점인 19만 1,000원은 넘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봤었을 때 뭐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악재들을 좀 뚫고 네, 완만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을 좀 그려가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자, 월봉으로도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쭉 끌어당기는 네, 서서히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코스피 8위, 그 다음에 40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3번 들어왔었고 오늘은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를 견인한 거는 외국인의 매수세이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정말 지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과들을 이제부터 이제 조금 발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지나면 아무래도 하반기 이후 한 4분기 초입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여태까지 투자했던 모든 이제 성과들이 가시화될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로 비춰졌던 모든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 현대차의 주가는 정말로 손닿을 수 없는 곳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분기 뭐 실적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라고 좀 보기는 좀 그렇고 우려보다 괜찮았다. 그것도 우려보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2분기로 갈수록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컨센보다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 중단됐었던 일수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악재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 가지 이제 현대차에게 이제 바람이 있다면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혹은 배당금을 좀 확실하게 좀 늘려주는데 그런 상황으로 좀 간다면 현재 주가보다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지배구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었던 현대차이니까 아무래도 그 현대차에 대한 주가가 좀 상당 부분에서 올라가는 걸 그렇게 크게 원치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컨트롤 가능한 부분에서 하고 나서 좀 상승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어쨌든 현대차 UAM과 RAM 뭐 사업하는 그 연합군이 컨소시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컨소시엄들이 같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현대차 진영에 있는 항공은 대한항공이고 제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3만 원 이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그냥 스무스하게 매수를 해봐도 괜찮고 지금 지속적으로 항공에 대해서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여객 수요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올 여름만 되더라도 사실 국내에 있는 데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주도 혹은 동남아를 가시겠습니까? 네, 제주도 내지 동남아를 가시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 네, 뭐 제주도도 한두 번 가야 재밌지. 매번 제주도로 가면 물론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매번 제주도로 가신 분들에게는 이제 또 딱히 좀 식상하고 더 이상 뭐 할 게 없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강릉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입국 제한이 없는 동남아 일부 국가들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2분기 이제 여름 시즌 끝나고 3분기 실적 시즌부터 그죠? 네, 그때가 딱 여름 휴가 시즌이니까 그때부터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유가 부담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유가 부담이. 자,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대량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오늘 소량 다시 또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 전에도 매도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확인했을 때 외국인은 약간의 매도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간마저도
기간마저도 지금 보시면은 예, 거의 매도세죠. 예, 순매도세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게 좋은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거 이외에는 뭐 별거는 없습니다. 별건 없고 26일자로 나왔던 게 취향 계획 확인이라고 좀 떴네요. 이유가 이거 지금 이제 기업 결합 심사에서 굉장히 이제 논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유입니다. 이유가 반대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무산된 인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유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독점 노선이 아닌 이것들을 이제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제주항공에게 넘기면서 아무래도 그래도 얘네가 합병을 한다면 크게 독점은 아니겠구나, 이런 이제 이미지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티웨이 항공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티웨이 항공 또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악재 때문에 주가가 최근 많이 내려갔지만은, 네, 어쨌든 수혜받을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티웨이 항공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버티포트를 이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2%, 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요. 더블 카운팅 우려, 이제 좀만 다시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네, 그 이슈에 대해서는 좀 사라질 것 같고, 이 건설 자체 업종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차후 영상에서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차트는 요 정도만 좀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들어왔다. 그리고 외국인도 쌍끌이 매수를 3번 정도 일주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 좋다 하더라도 건설은 결국에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고, 또 이제 그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풀면서 인프라스트럭처 이쪽 부분을 늘린다면 거기에 또 하나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드디어 밀리에서의 IPO에 대한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랠리가 될 것 같은 이제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오늘도 신고가를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됐고, 또 5G 중간 요금제가 나왔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이제 KT 하락 시점은 언제냐면 5G 기지국 투자, 5G 기지국 설치 투자, 이때는 현금이 소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실적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온다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줄기차게 매도할 때 그때 한번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고배당은 유지가 될 거고 이거보다는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고배당주로서 7% 여기까지 도달을 한다면 배당주가 정말로 주가는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년 중 최고, 10년, 지금 뭐 역사상 최고점은 41,250원, 4,00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또 중간에 한번 하락을 세게 한번 할 때, 그때 한번 매수, 요 기회 아니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2분기 말부터 3분기까지는 5G 기지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좀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배당주의 그 힘으로 극복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